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조선 역사 편. 네. 오늘은 제 저서 자주인을 위한 조선 역사, 진짜 조선 역사를 기초로 해서 네. 그야말로 이민 위천을 몸으로 실천한 군주. 이 이민 위천, 즉 애민이라는 건 네. 이건 정서가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네. 입으로만 국민 이해하고 백성 이해하는 척. 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오히려 그건 불신감만 조장한다 그겁니다. 네. 주도 면밀하게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이민위천이고 애민인데 그 바로 방금 이민위천 한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민위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네. 한자 나갔습니까? 이민위천. 여기서 이제 이른바 이제 한자 수거인데 여기서 이가 있죠. 써 있자죠. 네. 원모로서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 위. 삼는다. 한자 수거가 EAVB가 있어요. 네. A로서 B로 삼는다. 네. 그러니까 인민으로서 즉 인민을 하늘로 여긴다. 이런 뜻이죠. 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 이건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고. 예. 이 말을 줄여 썼던 것이 이제 조선 북의 김일성 그 주석이었고. 네. 또 이민천이라는 또 액자를 붙여놨다가 졸지에 김일성이 좋아하는 말을 액자로 붙여놨다고 해서 정복으로 물린 것이 지난번에 통합지보당 이석기였죠. 네. 근데 이제는 그 이민천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입니다. 자, 먼저 그 영조하면 그 본명이 이금이죠. 네. 이금. 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무려 52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네. 장기 집권의 그 독재자인가요? 군왕입니다. 21대 조선의 왕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보다 그러니까 영조 전 임금이 그 경종 아니에요. 경종이죠. 그리고 경종 전 임금이 이제 숙종이죠. 네. 네. 이런 거 따져보라면 꼭 태정태세 분단제하고 꼽는 사람도 있어요. 숙종의 큰 아들이 경종이고 네. 둘째 아들이 영조인데 물론 이제 이복 형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경종이 얼마 못 가서 죽고 네. 이 영조가 이제 즉위를 했죠. 다만 이 영조는 그 소현세자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아들을 죽인 무도한 군주로 오해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네. 크게 보면 친일 식민사관에 근거한 사이비 역사가들의 주장이고 다음에 시간이 날 때 그 사도세자 이야기도 한번 정확하게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면 네. 누구나 흔히 하는 말로 역사를 잊은 그런 말 있죠.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나? 거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래도 아주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장 정확한 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교훈으로 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좋은 건 계승하고 나쁜 것은 타산지석으로 버려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역사를 과신하게 돼요. 네. 역사를 과신하는 논리 중에서 전형적인 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복되는 역사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네. 역사의 반복성, 역사의 교훈성을 지나치게 과신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교조 꼴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고창신을 해야 됩니다. 옛 것을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만들고 고종임금처럼 구본신참 옛 것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동도석 이런 말들 다 사이비 말들이에요. 동도하고 서기하고 어떻게 도하고 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위정척사파처럼 무슨 동도 동기 그거 완전히 꼴통이시고 그야말로 옛것에 바탕을 두고 새 것을 만드는 참조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좋으니까. 자, 먼저 우리 강명규 선생님 한번 네. 읽어주시죠.
예, 저 창창한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임금이 되게 한 것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백성을 위한 것이다. 천명의 거치와 민심의 향배는 오로지 백성을 구제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데 연연될 것인데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구제하지 아니하면 민심은 원망할 것이요 천명도 떠날 것이니 비록 임금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 독부일 뿐이다. 자, 여기서 독부는 조금 있다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절절한 음. 영조 임금의 발언입니다. 네. 영조 임금이 필색의 노력을 기울여 관철한 균역법 아시죠? 네. 이것은 대동법과 함께 조선 양대 개혁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균역이란 건 말 그대로 역을 균등하게 한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양반은 안 물고 네. 서민은 두 배로 물던 역을 균등하게 가지고 똑같이 네. 하나씩으로 만드는 이러한 획기적인 세제 개혁법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 이 가난 구제는 나라도 나라도 못한다 못한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 조선의 실록 또는 그 일기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조선의 왕이나 관료 그리고 양반들이 이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백성의 가난을 외면하는 것은 왕이 아니고 독부다. 독자가 이제 홀로 독자를 쓸 수도 있고 못될 독자를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맹자가 한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그 새끼는 논팽이에 불과하다 뭐 해가지고 일부 그래서 그런 놈은 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버리고 죽일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뭐 이 저 중국 고대의 그 대표적인 폭군인 거왕과 주왕 그런 애들은 쫓아냈어야 된다. 왕이 아니다. 폭군 당벌론을 내세웠잖아요. 네. 네. 예, 바로 그런데 영조는 이렇게 폭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면 이건 독부일 뿐이니까 이런 놈은 쫓겨나도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이렇게 진일보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임금이 되고 나서 임금의 입에서 한 얘기고요. 이게 1749년이니까 영조 임금이 25년 된. 예. 즉위하고 나서 거의 30년 가까울 때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예. 자, 군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니 백성과 나라가 서로 의지하고 군주와 백성도 서로 의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백성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균역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니까 아시겠죠? 네. 양반한테 안 물리던 균역세를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양반들은 반대를 하겠죠. 네. 문제는 그 당시 양반들도 네. 재산 상태는 실제 양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관직 진출해서 조금 해야 좀 나아지는 거지. 그것도 과거에 돼야지 되는 네. 거지.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 문재인 정부 애들처럼 이렇게 상대를 모함하거나 모해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장 그냥 모해하고 그 윤건영이 무슨 국정 대통령의 통치를 통치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정말로 바보 같은 나쁜 놈들이에요. 네.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을 특검하면서도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네.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특검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정부 사람들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걸 미국 놈들이 살짝 흘려준 걸 오마이뉴스라는 개 어용 언론에서 특종하고 그걸 가지고 노무현이 받아가지고 김대중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 북에 갔다 왔던 네. 국정원장 하시던 분 박지원도 그렇지만 몇 분들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서 무슨 탈원전이 무슨 통치행위야? 자, 영조는 말입니다. 이 민생을 위해서 특히 균역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순문이라는 게 있어요. 순문.
순문이란 건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직접 묻는 방식인데 이걸 200번이나 200여 차례. 네.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 이 세제를 바꾸기 위해서 여론조사 일종 20만에 가까운 그 각도의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에 대해 2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이 법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도자로서의 강한 의지도 했죠. 네. 자, 사실 그 영조에 대한 오해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또 영조 얘기를 하겠는데 다만 이렇게 영조가 훌륭한 군주로서 성공할 수 있어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의 끊임없는 수학, 네. 공부에 있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분은 82년 살았어요. 장수죠. 단 한시도 수불석권. 네. 손에서 불석권. 거기 석자는 석방하다 할 때 석자 노타의 뜻이에요. 네. 책을 놓아본 적이 없다. 불석한다. 네. 그야말로 공부를 통해서 교양과 지능을 발달시키고 이것이 고도의 정치력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공부에 몰입을 하면 신하들은 진짜 힘들었겠네요. 공부하느라. 뭐 힘든 신하도 있고 그걸 또 반기는 신하들도 있겠죠. 네. 강명일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그 영의정으로 있으면 이거 영의정 못 해먹겠다. 그렇죠. 안 해요. 이건 제 진도를 못 따라가는데. 네. 수학이도 바빠 죽겠는데 네. 술 먹을 시간도 없이. 네네. 자, 이번엔 청계천 준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청계천 그러면 네네. 사실 이명박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청계잖아요. 네, 호가 원래 청계라는 사람이 이제 몇 있는데 이명박이 이제 청계천을 내세워가지고 네. 그래서 청계할 때는 겨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개천할 때는 10개자예요. 네.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것은 원래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천을 열다. 그러니까 동사 아닙니까? 개천. 그러니까 이걸 최초로 했던 건 태종이에요. 태종 때 개천 사업을 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천을 국가가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이 천을 열어버린 일들이 없었는데 더 넓히는 개천 작업을 했고 거기서 이제 개천이란 말이 명사로 굳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청계천 할 때 이 청계는 아주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강들은 네. 대부분 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 서저 동고예요. 네. 서저 동고. 중국은 네. 반대입니다. 네. 중국은 서고 동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의 강들은 다 서쪽, 저 티베트 네. 그쪽에서부터 그 장강, 장강하고 그 황하가 시작돼가지고 동쪽으로. 그다음에 장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주강, 네. 뭐 이런 강들이 대표적인 강들이죠. 다 이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 네. 우리나라 강들은 저 이제 강원도에서 내려오니까 네. 강원도에 내려오니까 동에서 서로 흘러요. 네. 근데 청계천은 강입니까? 천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은 서울 그 인왕산 쪽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흘러요. 네. 동에서 서로 흘러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 한양, 네. 그 당시에 한양 서쪽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이게 반대로 서에서 이렇게 동으로 가는 거예요. 서에서 이렇게 동으로 가가지고 한 10km 돼요, 청계천이. 네. 10km쯤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천과 합쳐지는데 그게 중랑천이에요. 네. 중랑천하고 합쳐져가지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한강이 다시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네. 꼬불꼬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때 다 복개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 물살을 이제 뭐 새로 이렇게 뭐 봤지만 예전에 제가 그 통행금지 있을 때는 네. 청계천이 이제 복개도 됐지만 그 위에 고가도로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통행금지 시간 되면 무조건 고가도로로 올라갑니다. 경찰이 안 오니까.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여러분들 이 영조의 청계천 준천 사업. 네.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을 태종 때 한번 했어요. 먼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제가 애민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애민이란 말이 많이 등장해요. 882건이 등장합니다. 네. 그 중에서 영조대만 130번이 애민이란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애민이란 뭐냐? 백성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까? 애민, 사랑할 애, 백성민. 애민이란 건 뭐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답변은 논리적 오류예요. 이건 애민이란 뭐냐? 애민입니다라고 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네네. 순한 논점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이 뭐냐? 독일은 약입니다. 그런 건 다 논리적으로 오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 마지막에 애민이 뭔가에 대해서 논의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영조의 그 애민 정신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네. 우리 네. 소개해 주시죠. 이때 여러 도의 유민이 날마다 서울로 몰려들었으므로 임금이 선해청에 명하여 죽을 쏘어 진율하게 하였다. 이날 임금이 유신을 불러 어제 훈서를 읽게 하였는데 애민 편에 이르자 선해청 당상 이후를 불러 하유하기를 극이 유민이 걸식하는 모습을 상상하건대 지극히 처참하고 딱하여 실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는 실로 나에게 말미암은 것이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랴. 누구를 탓하랴. 네. 원래 누구를 탓하랴 이런 말들이 이제 한문 그 원문에 많이 나와요. 이거 대표적인 말이죠. 수원 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조 32년에. 그렇습니다. 이 서울로 몰려드는 유민들에게 죽을 쏘어 구휼하고 백성들이 걸식하는 이유는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임금의 책임이다. 먼저 이 영조는 세제 개혁을 이루고 균형, 백성을 직접 구제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바로 청계천 준서사업입니다. 이 청계천 준서사업이 민생사업이에요. 17세기 이후에 서울 인구가 이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현종 13년 이게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나냐면 그 전에 대기근이 있었잖아요. 경신대기근. 네. 기근이 끝나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인구가 또 늘어나죠. 그래서 서울 인구가 거의 20만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숙종 때는 24만으로 늘어납니다. 약. 네.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증가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증가했던 이유는 일단 그때도 무작정 상경 인구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작정 상경하면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박정희 때 제 어렸을 때 무작정 상경 엄청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청계천으로 몰렸다던데. 청계천 그다음에 서울역 앞에 양동이 대규모의 그 윤락지대예요. 네. 윤락지대요? 네, 윤락지대고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뭐 여학생하고 같이 그 숭례문 앞에 걸어가는데도 막 이렇게 막 붙잡고 그랬어요. 그 거리까지 나와가지고. 그 윤락 호객행위를? 네네. 그게 무작정 상경하는 시골 그 여성들, 소녀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재워준다고 하고 거기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앞에 보이는 그 옛날 그 대우 빌딩에서 그 뒤로 힐튼 호텔 전부 윤락지대입니다. 되게 서울역이랑 정말 가까운 곳에 바로 코앞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뭐 호텔에 안 쓰고 내리면 갈 데도 없는. 자, 좀 딴 얘기가 또 자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상경 인구가 많았어요. 영조 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도시 빈민층이 양상. 이 도시 빈민이 항상 제일 문제예요. 지금 중국도 도시 빈민이 1억이나 돼요. 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청계천 변에 와가지고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청계천 전부 판잣집에서. 네, 판잣집 엄청. 일가에서 판잣까지 10km 가는 다음. 그러니까 이제 좌의정 송인명이 한양으로 몰려드는 빈민들을 고향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제안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오죽했으면 왔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향에 돌려보낸다고 해결책이 됩니까?
영조는 그러지 말고 모두 다 먹을 걸 줘라. 일단 먹여 살려라. 죽을 쏘아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을 하니까 이 그렇죠. 빈민들의 생명이 위태롭죠. 위태로웠죠. 그러니까 이게 하천 관리를 백성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하천 바닥에 흙을 판에 깊게 만들고 수로를 직선으로 변경해야지 빨리 흘러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천 양측에 석축을 쌓는 일대 공정이 시작됐는데 다시 말해서 천이 새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그래서 이제 개천이라고 했고 이건 아까도 아. 얘기했듯이 태종 때부터 했던 말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청계천 하면 무슨 이명박기가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천을 열려면, 즉 개천을 하려면 천변민가를 헐어내야 되고 양측 기슭에 석축을 쌓으려면 외부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를 가져와야 되는데 영조는 이 천변 주민을 추방하지 않고 네. 그들의 거주 공간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음. 그리고 공사에 천변 빈민을 고용해가지고 어. 임금을 주면 그들의 생계대책도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야, 이거 요즘으로 이러면 치면 이른바 공공근로사업. 야, 이거 네. 뭐 뉴딜 정책, 뭐 루즈벨트 했던 거 이런 거 따라해가지고 제2의 뉴딜 이걸 외워야겠네요. 네. 음.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말하자면 그 마르크스 모양주의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네. 자본주의는 임금 노동이 네. 생기면서 임노동. 임노동 얘기하죠. 네. 조선시대 다 임금 줬어요. 그렇죠. 노비도 네. 받으면 돼. 자, 그러면서 이 영조는 무려 이 공사 착수에 앞서서 19번이나 공청회를 엽니다. 네. 친히 광통교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청계천 준천 공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네. 자, 묻고 영조. 답하시죠. 네. 나는 민력을 거듭 지치게 할까 걱정했다. 그런데 막혀있는 것이 이와 같고 또 성을 지키려면 시내를 파내는 것이 더더욱 급선무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이 말입니다. 좀 카리스마가 좀 임금같이 해야지 무슨 한 사급 관리처럼 그렇게 말하면 또 해보세요. 네. 백성. 신등이 어렸을 적에는 가마가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은 다리와 모래가 서로 맞닿게 되었습니다. 큰 다리가 이러하니 작은 다리가 어떠한지는 미루어 알 수 있다. 나는 다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보건대 다리가 막힌 것이 이와 같으니 쳐내고 싶다. 그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는 모두 백성을 위하는 일이니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도랑을 파내는 것은 오직 백성을 위함이지만 그래도 만약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면 억지로 따르지 않도록 하라. 어찌 불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꺼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의 이런 하교가 을 주도록 하고 공사를 재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척 상황을 살피고 일꾼들을 격려하는데 이때 그림이 지금 남아있죠. 그 당시에 광통교 또는 오간수문, 네. 그 수문에 그 네. 영조가 행차하는데 항상 그 임금 행차도는 그 가마나 말만 보이고 임금은 안 보여요. 네. 그리지 않죠. 네. 이 오간수문이 임꺽정이 탈출한 수문이거든요. 임꺽정이 이거 수배 내렸을 때 이거 네. 탈출한 데가 오간수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조는 그 동원된 여군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21만 명이 참여한 연인원 공사 그리고 여기에 주변 주민이 15만 임금 고용원이 5만 자원봉사자가 1만인데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준천공사 중에 영조와 관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 강바닥에서 나오는 무수한 해골들입니다.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신, 대기근 때 그냥 해골들. 네. 굶어 죽고. 더더군다나 이제 역병, 기근 이때 그 유기된 백성들의 해골이 나오니까 영조가 아주 가슴을 찢죠. 네. 괴로워합니다. 자, 혹시 있습니까? 네. 우리 슬프게 한번 읽어보세요.
준천할 때 오래된 잔해가 덜어 흙에 섞여 나오는 것이 있거든 배로 싸서 지대가 높고 깨끗한 곳에 묻어주고 준천을 마친 뒤에 수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하도록 하라. 다시 생각해보니 굶주림 끝에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어서 거두어 묻지 못한 자야말로 어찌 견질 수나 있겠는가. 그러한 해고를 생각할 때 나도 몰래 측은하여진다. 이 철저히 모든 일들이 네. 백성을 위한다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백성이 주인공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영조를 보려고 구경꾼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밀치고 하다가 네.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놀고 그러니까 이 병부 난관이는 아주 실력 끝발이 있는 네. 사람이죠. 이 병부 난관이 이제 4명을 이렇게 질서를 어기는 4명을 옥에 가두었어요. 네. 네. 이 말을 듣고 영조가 그냥 쇼죠, 일종의. 이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도 모르고 백성을 가두라니 해가지고 막 병조판서를 하옥하라 해가지고 병조판서 이하 4명을 감옥에 옥에 가도. 가두는, 네. 이 정치인 쇼를 하려도 이런 정도의 그렇죠. 격정 있는 좀 쇼를 해야죠. 예. 자, 이때 청계천에서 예. 파낸 흙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네. 방산. 지금 방산시장으로 간 거예요. 아, 방산시장? 방산. 어. 거기에 흙들이 가는데 예. 그 흙들이 아주 구정물 흙들 아닙니까? 냄새나고 그러겠죠. 거기서 진흙이죠. 냄새가 나오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방산, 방산. 향기로울 방자에 외산자를 써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건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도 있네요. 자, 정말 이 동궁에 대한, 소현세자에 대한 교육을 극진하게 했는데 잘 안 됐죠. 자, 마지막 말이 사도세자, 사도세자, 네. 소현세자가 아니라 아까도 내가 소현세자라고 한 것 같으네. 사도세자. 그러네요. 자, 동궁이 강독을 끝마치자 임금이 그의 뜻을 묻다가 애민조목에 이르러 임금이 사랑하는 도리를 물으니, 즉 백성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 영조실록 21년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네. 자, 오늘 그 교양 역사 여기까지 하고, 여기 아까 댓글 중에 조선시대의 노비가 반 이상이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예라고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냐 그겁니다. 아이디가 시대에는- 현자예요. 그 시대에는 조선시대 노비는 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당시 유럽에는 85% 내지 90%가 농노였죠. 네. 유럽의 농노는 조선시대의 노비보다도 훨씬 가혹하고 그 나쁜 처우에 있었고, 조선시대 노비는 재산도, 그리고 일반 양민들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럼요. 이왕의 노비는 이왕하고 이 재판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국산기다 국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모양주의자를 좋아하는 로마라는 곳, 그리고 그리스라는 곳에는 시민 한 명에 25명의 네. 노예가 있었죠. 네. 이제 조선시대 노비는 세금과 군역을 면제해주고, 그 대신 그 신분이 노비니까 네. 오히려 먹고 살 게 없는 양인들도 지원을 하는, 네. 오늘의 비정규직보다 차라리 낫습니다. 비정규직한테 세금 안 받습니까? 다 봤죠. 그 다음에 군대 안 갑니까? 가죠. 가야죠. 네, 그 꼭 정도 가죠. 네.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